지금 이제 미녹시딜은요, 초반에 수술 초반에 드린 미녹시딜이랑 그 다음에 이제 탈모 방지를 위해서 꾸준히 먹는 미녹시딜은 어떻게 보면은 용도가 좀 다릅니다.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먹는 미녹시딜은 이제 프로페시아나 뭐 아보다트나 이런 것처럼 그런 용도로 탈모 방지, 그 다음에 약간 모발 좀 더 올라오게 유지하는 그런 걸로 먹는 거고, 초반에 제가 드린 거는 사실은 생착률이랑 좀 관계 있을 것 같다라는 논문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뭐 모든 병원에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. 다 하는 건 아니고,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리긴 하는데, 사실 뭐 안 먹는다고 해서 크게 생착률이 떨어진다, 눈에 띄게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초반에 한 달 정도는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처방을 해드린 거거든요. 근데 전 사실 꾸준히 오랫동안 드시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근데 탈모가 좀 심하시고 이거를 개선하려고자 하는 욕구가 좀 크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제가 루틴으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이 주고 바르는 미녹시딜 한 다음에 먹는 미녹시딜까지 루틴으로 처방 3개를 다 처방하기도 해요. 뭐 우선은 오셔서 이제 밀도 보강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봐야겠죠.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밀도가 좀 만족스럽지 않지만, 근데 수술하기에는 또 그 빈 공간이 이거 찔러 넣기엔 너무 촘촘한데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한번 받았던 부위는 수술하기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. 그리고 생착률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AS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정도. 암흑기 때 빠졌다가 바로 자라는 사람은 못 봤어요. 암흑기가 없는 사람은 봤는데 암흑기 때 빠졌다 곧바로 나는 사람은 없어요. 빠지면은 무조건 한 3-4개월 기다려야 되고, 만약에 안 빠지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. 이게 또 나이랑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어저께 제가 수술 해드렸던 그분이 연세가 82세인가 83세인가 그러셨는데, 그분은 아직도 사업을 하십니다. 사업을 하시고 100살까지도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, 이제 4개월 좀 넘었는데 저한테 전화 오셔서 이마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머리가 다 나지도 않았을 텐데 뭘 또 줄이는 건 좀 나중에 해야지, 머리 다 난 다음에 했더니 83세신데 벌써 머리가 안 빠지고 그냥 자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이 암흑기 없이 지나가는 게 뭐랑 관계가 있는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1년 정도면은 보강 수술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. 별 문제 없어요. 저희가 이제 그 밀도 보강 수술을 하는 거는 보통 1년 4개월을 저는 두고 합니다. 왜냐면은 심은 모발이 1년이 넘어서 나오는 모발도 좀 있다, 이런 논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급하지 않으면은 1년 4개월까지 기다린 다음에, 만약에 이제 빈대가 있는데 한 1-2개월만 더 기다리면은 거기서 모발이 올라올 자리였는데 거기를 그냥 심어버리면은 머리카락이 좀 아깝잖아요. 아까우니까 저희는 1년 4개월까지 보는데, 어떤 원장님은 2년까지도 봅니다. 어떤 원장님은 한 8-9개월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. 그러니까 어차피 1년이 넘어간 다음부터 올라오는 건 개수가 미미하니 환자가 신경 쓰이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냥 1년째쯤 하자, 이런 사람들도 있고, 지금쯤에도 별 문제는 없지만 아주 안전하게 가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뭐 2-3년 기다리기는 너무 길고 1년 정도면 무난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이 먹는 약 효과가 점점점 뭐랄까요, 모발 이식하는 병원에서 특히 정수리 쪽 있잖아요. 정수리 쪽은 약을 반드시 먹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뭐 정설이에요. 정설 보시면 아시잖아요.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은 다 놀래. 다 어떻게 된 게 왜 안 놀란 사람이 없어, 왜 아는 사람이 없냐고. 이거를 약만 먹고 이만큼 좋아지는 거는 흔한 일입니다. 아주 수술 안 했어요. 수술 안 하고 약만 먹으면 이렇게 좋아져요. 정수리 쪽이 이렇게 좋아져요. 머리 앞쪽 M자가 확 줄어드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. 근데 이제 요렇게 먹기만, 이거 바른 것도 아니에요. 먹기만 했을 때거든요. 바른 것까지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이거 먹기만 하신 분들이에요. 놀랍잖아요. 어메이징 하잖아요.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것도 탈모고, 약을 먹은 2021년도 1월달에 찍은 것도 탈모긴 하지만,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2020년도 이 첫 번째 사진, 이 사진은 수술하기 곤란한 사진이지만 2021년도 이 사진은 수술 한번 해볼 만한 사진이 됩니다. 대량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술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, 약 먹고 반응 좀 보고 합시다 라고 해서 수술이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.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은 2020년도 사진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 수술하면은 얼마 많이 못 심어요. 만약에 이분이 나이가 이제 뭐 한 50, 60대 되셔서 백 원장님 그냥 앞에만 대충 심어주시면 제가 훌렁 넘기고 댕길게요, 내 친구들 다 태머리인데 뭐,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괜찮죠. 근데 이분이 가발을 쓰고 다니시는 분이고 나이가 한 40대, 결혼도 안 하셨고 이러면은 그런 식의 수술은 하면 아예 안 되죠.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가발이나 아니면 다른 스타일을 추천해 드리는 게 낫죠.
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약이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. 상당히 효과 좋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세요. 이 정도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. 약만 먹고 이렇게 되는 분들은. 보통은 약을 드시고서는 눈에 띄게 좋아지신 분들이 한 30% 정도, 30-40% 정도는 되십니다. 100%는 아니에요. 100%는 아니지만 그래도 30-40% 정도는 약만 먹고도 꽤 많이 좋아진다는 거. 정수리 쪽 이렇게 좋아지면은 수술하기도 편하고 본인도 들어가야 되는 모낭 숫자도 줄어들니까 모낭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. 봐봐요. 지금 이 사진 보면은 그렇잖아요.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사진이나 두 번째 사진이나 이 환자분한테는 둘 다 탈모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수리 부분의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. 그러면은 정수리에다 심을 거를 앞에다 더 많이 몰아심어서 조금 더 멋있게 앞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수술 계획을 정확하게 잡는 데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. 대량 모발 이식을 하려면은 저는 약을 반드시 먹여보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거 약만 드신 분이에요. 약만 드신 분인데 대박 난 거죠. 대박. 약만 드시고 이렇게 된 분들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사실 약 드시는 분들 중에 한 2-3%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. 그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엄청 많이 좋아지시죠. 근데 저는 그래서 이 환자분이 근데 오셔가지고 원장님 뭐 약 먹고 너무너무 좋아져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? 아니에요. 제가 환자분한테 많이 좋아하셨는데 뭐 어떠세요?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마음 결심을 했죠. 이제부터 환자분들이 약 먹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물어보면은 환자분들이 대답하는 건 믿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정수리 쪽은 본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판단하기가 그만큼 어렵구나. 제대로 사진을 찍어놓지 않으면 약 효과를 판단하기 그렇게 어렵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죠. 그게 심하지 않으신가 보네요. M자 탈모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매일 먹기는 조금 너무 약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. 뭐 반을 쪼개서 먹거나 아니면 뭐 4분의 1만 먹거나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을 먹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게 피나스테리드 5mg이고요. 탈모에 쓰는 게 1mg입니다. 1mg인데 1mg을 반으로 쪼개서 먹어도 0.5mg을 먹어도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는 나옵니다. 한 7-80% 이상. 그거를 반을 더 쪼개서 4분의 1로 먹어도 또 비슷하게 나와요. 그래서 탈모가 아주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탈모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죠. 뭐 그거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저는 뭐 그 의견 존중해 드립니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턱수염 흉터 남죠. 흉터 남아요. 자, 보이시나요? 여기 보시면은 턱수염 뽑은 흉터예요. 보면은 이제 펀치를 한다는 거는 구멍을 내는 거잖아요. 피부에다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은 초반에는 빨갛게 이제 흉터로 보이다가 거기는 이제 상처 조직으로 메워지거든요. 상처 조직은 피부 색깔보다는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데 보면은 그게 조금 더 주변에 이렇게 점으로 보인다.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보면은 자 보면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. 이런 게 보입니다.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뽑을 때 턱 밑쪽을 많이 뽑아요. 왜냐하면 거기는 잘 안 보이거든요. 안 보이고.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보면은 턱 수염을 뽑을 정도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머리가 많이 빠진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 정도의 어떤 흉터를 갖고 속상해 하시질 않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게 머리 위로 올라가서 한 가닥이라도 더 생긴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좋아서 저 정도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정도가 되더라고요. 흉터는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.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. 이거 많은데 말이야. 이거 그냥 여기 면도에도 퍼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정도예요. 저는 턱수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. 턱수염 흉터는 뭐 그런 정도. 이게 아니야. 얼마 전에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 중에 이거 보여드릴까요? 이분이에요. 이분이 엄청 마르셨어요. 엄청 마르고 이분이 말하는 게 본인이 지금 체지방이 5%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. 5%라고 그랬나? 상당히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셔서 근육질이십니다. 근육질인데 진짜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. 몸에 지방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엄청 당연히 그럼 두피 밑에 있는 지방도 좀 줄어들거든요. 근데 뭐 수술 잘 됐어요. 잘 됐습니다.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두피가 얇아서 수술하기 힘들어지거나 생착률이 떨어지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.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경피증이라고 있어요. 경피증이라고 피부가 좀 단단해지면서 그쪽 주변이 이렇게 좀 딱딱해지는 그런 경피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거기는 경피증이 영향을 미친 그 부분은 지방이 다 없어져 버려요. 완전히 피부만 이렇게 얇게 남아 있거든요. 그 경피증 환자 수술해도 잘 됩니다. 그래서 그 두피의 두께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
그럴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아보다트가 줄이는 게 DHT거든. DHT,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 사실 이게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잖아요. 아마 이게 그 김님한테는 피지 분비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는 거죠. 예. 아보다트 드시고선 두피에 피지 분비되는 거 줄어들었다는 그 프로페셔널 아보다트 드시고 종종 있습니다. 예, 종종 있어요. 지루성 두피 같은 것들 좋아진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. 어떻게 보면은 그 DHT라는 게 어떤 피지 분비나 이런 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예, 미쳐서 그 딱지는 느낌이 오면 탈모 시작이구나.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예. 그 피지 분비가 좀 많이 되고 그러면은 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래도 두피 쪽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.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탈모도 보면은 젊었을 때 피지 분비가 좀 더 왕성할 때 그럴 때 더 많이 생기거든요. 더 많이 생기고 꽤 있어요. 예, 프로페시아 먹고서는 아이고 원장님 지루성 두피염이 좋아졌어요. 이런 분들도 있답니다. 네. 그게 조금 더 이제 김김민님은 확실히 느끼시는 거죠. 자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항상 풍성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.